배터리는 하나의 부품이에요. 부품에 무슨 혁신을 바래요? 그냥 하나의 제조업입니다. 혁신 산업이 아니에요. 그 규모가 커지는 숫자만 보시고 냉정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혁신은 쉽게 안 한다 어느 섹터 간에. 근데 이 2차 전지 내 배터리는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혁신이 진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되게 그 눈에 띄는 법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규제를. 뭐냐면은 어제 그저께 발표가 났죠. 무조건 배터리를 재사용해야 된다. 리사이클 맞아.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누구를 겨냥이냐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는 리사이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벽을 정부가 스스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정책이 역행하거든요. 그 규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그걸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어찌 보면은 리튬을 계속해서 이제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규제를 세우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순환으로 만들어질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아에서 EV9 나왔거든요. 거의 1억 정도 해요. 아이고. 근데 그게 GV80이랑 같은 가격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GV80 살래, EV9 살래 그러면은 그 정도 되는 돈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옵션이 많아지죠. 많아지죠. 벤츠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차라리 테슬라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잠깐 고민 좀 해보고 과거처럼 전기차다 사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발 말씀드리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혹은 뭐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선반영이 이미 24년, 5년, 6년도에 이렇게 성장할 걸 선반영했다가 고금리다, 그 다음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다, 자동차 시황이 안 좋아진다면서 이 각도가 누웠거든요. 네. 누운 부분이 보니까 선반영된 부분에 큰 조정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깝잖아요.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이제 돈 묶여 있고 또 잘못 그렇죠. 선택하면은 또 크게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률 계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네. 많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자기의 그 포트에서 일정 부분 그 시가총액 배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10% 되나? 그거보다 높아요. 10몇 프로 돼요? 그럼 맥스는 그 정도 아니면 약간 낮게 많이 반영됐다면 그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는 시가총액을 15로 합시다. 근데 거기다 50%하고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슈퍼사이클 때 넣어가지고 막 한 3년 5년 그냥 버틸 거다 평생 가져갈 거다라는데 아니,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서 요즘에 반도체가 좀 오르니까 네. 제가 반도체 전문가로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만 100% 할까? 그런 잡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반도체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금 아까 그랬죠. 현금 30%. 이거 어떻게 보니까 그 70%에서 반 그게 맥스야. 아니 이게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에서 100%. 아 이런 게 어딨어. 그럼 어떻게 하 그런 사고방식을 틀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에. 그죠? 온 디바이스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반도체 팔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고 이런 게 결국은 그 올라갈 때 그 기분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버티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면 이제 전기차나 전방 산업이 지연되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래도 또 들어가서 또 이게 잘못하면요 2년 걸려요. 2년. 2년. 진짜 잘못하면은 경기까지 안 빠지면 3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그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이 뭐냐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외국인이 뭐 살까? 그렇지. 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뭘까요? 아니 그게 진짜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렇지. 왜 외국인이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장가 배수로 긁어 올려요. 그래서 박스를 뚫어주는 게 외국인이에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네. 한 30일, 40일 계속 산다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사는데 1억 갖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러면 나눠서 30일 동안 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눠 살봤자 3번 나눠 살 거야. 그치? 아유 저는 매일 삽니다. 오를 때까지 사요. 이게 다른 거야. 외국인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뭘 살까에 있어서 집중을 좀 해보면은 그럼 결국 외국인이 이거는 이런 이유로 당연히 사겠구나라는 그런 로직으로 이 가격은 매력적이다를 발견하면은 그럼 외국인이 사줄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외국인이 사서 올려주면은 오히려 이제 쭉 올라갔을 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외국인한테 던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합심해서 안 좋다 얘기하면은 왜 안 좋은지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그치. 좋겠다. 네. 네. 늦게 빠져나오더라도 이유는 알고. 근데 사실은 아까 다음 달 12월 차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장에서 들은 얘기긴 한데 뭐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뭐 외국의 서양 계통에서 이제 연기금이나 아니면 무슨 펀드 이렇게 하는 중에서 규정을 좀 바꿨나 봐요. 바꿨다, 바꾼다. 들었어요? 그 외국인 등록제 폐지하는 거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 포트에서 아시아 퍼시픽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아 퍼시픽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이미 배제한 데도 있고.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달에 엑시큐션 안 돼 내년 다음 달 되면은 그게 실행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뭐 5억 10억 하는 데가 아니라 큰 데가 중국을 100% 50%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 배제시키는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어디서 사겠어? 한국 사는 거예요. 한국 뭐 사겠어요? 온디바 쪽방 사겠냐고.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당분간 계속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파니까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주가가. 근데 아까 아웃퍼는 그런 식으로 아웃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죽고 하면. 저는 그래서 추석 구정 전까지는 아마 이런 섹터들이 계속 아웃할 거다. 내려가면 계속 살 겁니다. 네. 올라가도 오버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를 조금씩 할 거예요. 그렇군요. 나중에 한 달 뒤에 봅시다. 저는 잠깐만요. 하이닉스 하지 마세요. 안 팔고 있는데 더 지고 가겠습니다. 좋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2차 전지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소재나 이런 쪽을 하잖아요. 장비나. 그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못 가면 이 소재나 장비 딴 못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K 배터리는 잘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소재에서 막 효율화를 높여가지고 영업이익을 막 높이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분리돼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하고, 그래도 전방 산업이 못 가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게 있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반도체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 안 한다, 못 한다,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 하는 게 반도체 소비자 다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동률 추진이니까. 근데 튀어나온 게 뭐죠? HBM. 그러니까 투자가 100에서 50을 줄더라도 그 살아남는 거는 집중되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HBM 이렇듯이 2차 전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양극재 중심. 양극재가 뭐죠? 아까 배터리의 40% 가장 중요해서 그게 뭐 리튬 가격 어쩌고 난리치는데 사실은 양극재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게 생산성을 높이고 하고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고 하는 거에 한계 내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극재에서 뭔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한다. 그럼 음극재에 대한 거기에 시각은 근데 주가가 많이 갔으면 안 되고 주가 많이 안 갔으면은 음극재에 대한 시각은 앞전에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저기 카본 나노 튜브 이런 거 도전제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최근에 오른 게 있죠. 나노 신소재나 제이오 같은 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딱 제이오를 얘기했는데 그런 게 오른 거죠. 그런 건 분리될 수 있죠. 새로운 거. 아니면 뭐 좀 멀지만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삼성 SDI 포함해서 예타 나오는 거 뭐지? 전고체 한다. 그럼 전고체를 하면은 그 관련되는 그 소재라든지 전극을 만들고 뭐 이런 거에 관련되는 장비, 그런 전극 공정 장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 거 뭐 CIS 같은 경우 야금 그 실적이 안 나와. 근데 실적이 안 나면 적자는 아니야. 근데 밸류는 아직 편안하지 않은데 그래도 주가가 밑에 누웠거든. 그렇게 해도 다르다 할 수 있지. 근데 일반적인 2차 전지 양극재 거기 관련된 장비주는 내려간 게 맞았고 최근에 오른 거는 유가 때문에 금리 때문에 오른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집안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업을 열심히 크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망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먹여 살려야겠죠. 근데 그러고는 아버지도 힘들어요. 그럼 제가 돈을 드려야겠죠. 그게 전기차고 배터리고 양극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전기차가 GM이 LG엔솔한테 딱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너네 정부한테 지원금 받는데 우리 힘드니까 반반 나누자. 그렇지. 말이 안 되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합작사고 지분이 반반이니까 뭐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파나소닉이랑 테슬라도 그런 뭐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다들 잘 벌어야 되고 돈을 못 벌어도 다들 어깨를 걸어야 되는데 이쪽이 안 좋은데 여기는 좋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빨대꽂이로 내려오겠죠. 그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그 맨날 무료급식 가는데 우리 그 손자는 맨날 호텔 가서 밥 먹고 야 할배도 밥 사줘. 밥 사드려야죠.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결국 위가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은 아래도 결국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섹터 전체를 하고 그리고는 가장 위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를 가장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전방이 좋아요, 후방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이 안 좋으면 후방도 당연히 연세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 괴를 너무나 맨 밑에 있는 거는 아까 그쵸 양국지 하신 뭐 그 전기차 메뉴에 뭐죠? 사람들 소비 패턴이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그 고금리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해서 요걸 분리를 잘 쉽지가 않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극재나 네, 일부 그거는 그렇죠. 거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그걸 찾는 건 선수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그 테슬라 네. 좀 되게 좋아하시고 비중 많이 싣고 계신 분을 이렇게 좀 만나뵀는데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냉정하게 말해서 테슬라가 내년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그럼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방어를 잘하는 것 같다. 잘했죠. 250가였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거는 약간 그거를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좀 주주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주주분들이 약간 테슬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차 모으는 경향도 뭐 그것도 있다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식보다 로열티가 강하니까요. 근데 사실 내년을 조금 실적이나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테슬라에 그 저기 그 도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소프트웨어 FSD 그거에 대한 걸 만약에 한참 뒤로 미루면은 잘 모르지만 지금 주가가 네. 막 날아갈 뭐 그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해. 목표가 벌써 60.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기본적으로는요. 네. 대만도 우리보다 앞서 나오는 미국이나 대만의 그 IT나 테슬라도 사실 IT 계통 옛날식으로 네. 되는 거잖아요. 50배, 60배 가면은 힘들어해요. 미국도. PSR로 한 15배 넘어가면 힘들어해.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PSR 15배 가거나 11배, PER 50배, 60배 가면서도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거 오래 못 가. 아니면 거기서 플레이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럭키한 거고. 근데 한번 그렇게 맞들이면 다른 주 절대 못 삽니다. 아. 그죠? 그거 먹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평생 아니 자기 자식한테도 그거 사지 말라 그러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은 좋죠. 그거 괜찮지. 그거는 네. 재미는 있고. 네. 근데 저는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어제 또 테슬라가 로봇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로봇. 그 주가 많이 네. 올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그래도 잘 버티는 이유는 테슬라는 지금까지의 혁신의 중심에 계속 있었는데 혁신을 계속 더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 기업이 그지. 그 PR. 퀄리티다. 네. 그게 이제 PER 50배에서 더 갈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러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싸다고 팔아도 나는 로봇 저거 상용화 될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충성심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이 얼마를 갈까요가 아니고 이 기업이 나한테 뭔가 꿈과 기대를 계속 주는구나. 그러니 나는 좀 더 볼래, 좀 더 그렇지, 볼래, 좀 그렇지. 더 볼래. 그게 결국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나왔어요. 아이패드 나왔어요. 그러고는 좀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더니 실적 좀 꺾일 때쯤 우리 다들 얘기하는 에어팟 나왔어요. 나중엔 비전 프로 나온대요. 그리고는 AI 할 거래요. 그리고는 중간에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 내고 계속 뭔가 혁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서비스가 확장돼야지만 주가가 비싸도 용인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인트야. 한국에 그런 주식이 있냐? 삼성전자 얘기하기 싫고 하이닉스가 HBM에서 보여줬어. 그러니까 밸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ROE가 나오더라도 밸류가 다 달라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20만 원 부르는 것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야 사실은. 한국에 있지 않으면 20만 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밸류가 아까 꿈을 주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요즘 난리 친 거 있죠. CXL. CXL. 틀린 거 아니야. 근데 CXL과 HBM하고 똑같은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냐면 디램하고 메모리하고 각종 CPU, GPU 사이에 인터페이스 통신하는 네트워킹 이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HBM 말고 CX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대역폭이라고 있어. 1초에 그 데이터를 확 뿜어주는 거 있잖아요. CXL은 지금 HBM 나오는 거 슈퍼컴퓨터에 120편이니까 1000 30분의 1도 안 돼. 대역폭 속도가 안 따라가. 다만 D램을 이렇게 같이 같이 GPU가 액세스하고 얘가 안 되면 얘가 액세스하고 동시에 쓸 수 있다 해서 효율성을 높이다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삼성전자 벌써 한 지가 3년 됐는데 이걸 더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오버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시장 사이즈가 28년도에 150억 불이래요. 잠깐 봅시다. 28년도에 5년 뒤에 150억 불이래. CXL D램이 그 어떤 포캐스트에서 D램 시장이 그때쯤 한 1,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 시장의 한 10% 정도를 5년 뒤에 될 수 있다는 포캐스트가 지금 넘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다. 우리 HBM 지금 20%거든요.
한 1년 전에 3% 시작해갖고 자 5년 뒤에 10% 지금 나온 포캐스트가 그건데 삼성전자 혼자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신뢰들어서 5년치를 땡겨서 삼성전자가 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주까지 난리 퍼기는 게 문제다. 근데 돌아가서 삼성이 왜 그러면 CX를 이렇게 얘기하냐? 아까 꿈을 줘야 되잖아. 꿈이 없었어. 삼성전자 꿈은 뭐였냐면 사실은 HP 나오기 전까지는 파운드리였어. 근데 파운드리 꿈을 계속 갉아먹고 있지. 안 되잖아. 네.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를 했고 그다음 HBM에서 또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과거에서 자꾸 머무면서 하이닉스가 한 30 가면은 얘네는 한 10밖에 못 가는 게 어쩌면 타당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사람을 바꾸거나 확실히 어떤 그 고객하고 관계에서 누구를 낚아채야 돼. 근데 사람을 이번에 안 바꿨어요. 인사에서.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안 바꿨다는 게 무슨 인디케이션입니까? 이 상태로 괜찮다는 건가? 곧 바뀔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고집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바뀔 수 있는 건 내년도 2분기, 24년 2분기나 3분기 가기 전에 쇼부가 안 나면 이게 결과가 안 나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디웨이팅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하이닉스보다 더 앞설 수도 있을지 몰라. 파운더리하고 HBM3E에서 될까 안 될까 모르겠죠. 저는 공적이 되기 싫습니다. 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삼성 1,000만 원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못 사요. 현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현금 3천만 원 다 갖고 와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그 1,000만 원에서 김장자 700만 원 하나 700만 원 갖고 700만 원 갖고 어떻게 삼성전자 어떻게 할래?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훨씬 크잖아 3배.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대1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0.5고 하이닉스가 1 이상 될 거. 그게 디레이팅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주지 못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죠. 사람을 바꾸거나 커스텀을 낚아채거나. 커스텀 누구야? 엔비디아 낚아채거나.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끝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드릴게. 에이, 조심스럽지 않겠대요. 네. 삼성전자 광고 바꾸시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섹터, 네.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혁신이 네. 있고. 네. 그러면은 그 혁신이 조금 딜레이 된다라는 관점일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2차 전지에 혁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 내 말 좀 봐요. 혁신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전고층은 괜찮은가요? 그대로 전고층은 혁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보면. 근데 그건 2억짜리 자동차에 들어간다면. 네. 그렇죠. 그게 1억이라 들어오면 혁신이 될 수 있지. 근데 지금인지 3년 뒤인지 모르지만 삼성 SDI하고 도요타하고 뭐 한다니까 오히려 삼성 SDI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혁신이 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예요. 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커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대비 저장 용량이 커졌냐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대비 뭐 여러 가지 저항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초전도체가 나오면 혁신이겠죠. 근데 지금 배터리는 배터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 리튬 시장, 글로벌 배터리 주가들, CATL 주가 올해 내내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말하고 주가가 제품의 가치를 말하느냐?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도 그 기업은 그대로 있고 주가가 떨어져도 그 기업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혁신을 만들어낼 거다.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으나 그냥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거고 배터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지 혼자 알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제조비다. 케미칼 제조비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던 거 가루 만들어가지고 넣고 섞어가지고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전기 넣었다 뺐다 그거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 발전 동력 말 그대로 아이언맨 이 가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그건 혁신이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저장하는 배터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알카라인 배터리가 했던 거를 리튬이온으로 바꾼 거고 그게 좀 더 커져가지고 많이 깔려서 지금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 저장된다 땡이에요. 뭐가 혁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혁신을 해서 그럼 전기차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차가 더 팔릴 거다.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더 팔릴 거다. 그건 혁신이 아니죠. 스마트폰이 접힌다.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액정이 없어진다. 액정이 투명해진다. 얇아진다. 그리고 나중에 뇌에 연결된다. 안경이 띄워진다. 이런 게 바뀌는 게 혁신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배터리는 하나의 부품이에요. 부품에 무슨 혁신을 바래요?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맨날 저는 1년 전, 2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나의 제조업입니다. 혁신 산업이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는 제조업이에요. 그 규모가 커지는 숫자만 보시고 냉정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캐펙스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절대 혁신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혁신은 아까 혁신이라는 게 그 가죽혁이고 바꾸는 거잖아요. 앞에 거를 완전히 디스럽티브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휴대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애플이 혁신하는 건 혁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내에서 카메라의 그 개수가 듀얼이다, 쿼드다 이거 혁신이라고 안 그러죠. 근데 배터리가 있고 없고는 혁신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는 혁신이 아니냐 맞는데 전기차에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서 배터리의 그 발전 과정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 전기차의 운행을 확 늘리는 게 아니면은 혁신이 할 수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전고체 이런 거는 혁신이 될 소지가 있죠. 이제 멀어서 그렇지. 그 내에서 뭐 하는 거는 혁신이 쉽지가 않아. 4680도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건 또 사실은 테슬라가 그런 거를 유도했을 뿐인 거고. 그 LFP고 뭐 저기 NCA 뭐 8들도 뭐 9반반 얘기 나오는데 그건 혁신은 아니에요. Incremental Improvement. 점진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D램에서 DDR, 이제 SD램에서 Synchronous DRAM, DDR2, 3, 4 이건 혁신 아니에요. 그냥 improvement라고. HBM 이건 혁신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혁신은 그렇게 완전히 앞에 걸 뒤집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혁신이 없다는 게 아닌데 모든 산업의 혁신은 쉽게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배터리의 2차 전지가 전기차 내에서의 배터리는 사실은 혁신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전고체 이쪽에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정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 혁신은 자동차의 혁신은 내연에서 전기차 맞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손을 떼는 거. 근데 혁신은 그만큼 생각만큼 빨리 안 와요. 그 사람들 기대치가 해서 주가가 미리 가. 그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배터리만 딱 보면 혁신 안 해. 물량이 많으니까 그게 눈에 커 보이는 거고 앞당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은 아니더라도 그 회사 중에서 오랫동안 가져갈 주식은 밑에 리튬부터 그다음에 아까 그 양극재 또 양극재 말고 음극재도 하면서 합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셀 이런 그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거지. 아까 같은 패밀리인데 나는 한쪽에 처박혔으면 항상 리스크하잖아. 나 얘만 말고 또 LG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고 셀 업체 많이 해야 되고 셀 업체들은 또 전기차 업체 다 커스터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잘하면 좀 유도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고 사실은 에코프로도 그런 수직 계열화를 만약에 갖추는 과정 속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되거나 그걸 향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는 그거를 계열사를 상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간에 혁신은 쉽게 안 온다. 어느 섹터 간에. 근데 이 2차 전지 내 배터리는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혁신이 진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은 조금 리거러스하고 좀 타이트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3년도에 상반기에 붙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주는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실적이 늘면은 결국에 주가는 가는 거라고 본다고 하면 물량이 늘어나면 뭐 혁신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또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초기에 나왔을 때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 1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붐업됐던 산업이 PCB 산업이 있어요. 그 PCB 관련돼 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해성DS 이런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어찌 보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제품에 PCB라는 그 보드가 들어가야 돼. 그래 PCB 보드가 그게 안에 뭐 CPU 꼽히고 메모리 꼽히고 다 꼽히고 그게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이 엄청 붐업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게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엄청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캐펙스 증설하고는 다 적자로 빠져들거든요. 공급 과잉이 또 오지 산업이. 그러면서 뭐 이수그룹도 힘들어졌고 뭐 다들 힘들었어요. 심텍도 2018년, 19년 보시면 힘들었지. 다 적자예요. 그러다가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숫자가 늘어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매출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넘버 밑에 바텀 라인을 봐야지.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익 단위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익 단위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게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고사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고 구조조정이 발생해야지만 그 섹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차 잘 팔리면 이익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적자라고 확정할 때도 물론 이익률이 장비 소재에서 한 20, 30% 남는 데가 있어. HPSP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는 걔네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범용적인 거. 반도체 만들 때 일반적 웨이퍼?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필요하잖아. 걔네들이 반도체가 안 팔리면 이게 무슨 빼다가서 무슨 마진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가 가장 큰데 범용적인 거거든 사실은. LF면 처음에는 약간 얘가 못 만드니까 만들지만 절대 그 마진이 10%안 되고 7, 8% 되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맞다가 맞는 건데 응급제가 CNT가 탄소 나노투브가 해갖고 걔네만 만드는 게 아마 그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 일정 기간 한 20% 받을 수 있거든. 그때 밸류에이션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나오고 밖에 경쟁이건 금리 영향이건 아니면 위에 전방 산업이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10%가 안 넘는데 얘네가 5% 스케일 이코노미 스케일을 뭐 제품 만들어서 18% 9% 10%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업계가 마진을 어떻게 늘리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자동차 업체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네. 테슬라가 자동차를 더 싸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소프트웨어를 먹고 살겠다고 가격을 낮추면서 하겠다는데 다른 업체가 어떻게 최근 2,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했다가 재고가 없다 하니까 마진이 기아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이 마진이 계속 지속되겠냐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전기차 업체 다시 밑에 셀 업체 양극재 가장 큰 컴포넌트 차지하는 게 마진이 두 자리를 가지 않다면 그거의 디스카운트를 갖고 간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똑같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끝으로 1억 정도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네. 저는 1억 있으면은 딱 기업으로 탑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 뭐냐면 전 어도비. 어도비 2, 3천은 넣을 거다. 네. 왜냐면은 AI 시대에 제일 이게 강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러면은 영상 편집이고 이미지 보정이고 이런 건데 거기 1등이 어도비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도비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20, 30% 정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기준이나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반도체를 적어도 20, 30%는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그냥 1억을 다 주식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수출 증가 섹터.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현금과 주식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현금을 적어도 30%, 많으면 50%는 현금으로 가져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 반도체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 그리고는 수출 증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네. 저는 1억이 있으면은 4천만 원은 인도. 오, 네. 다음에 연기하고 네? 아주 좋아요. 그 나머지 6천만 원 다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6천만 원에서 반도체 삼성하이닉스가 포함해서 3천만 원. 그 나머지는 주가 안 오른 종목. 근데 미국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다 올라서 고민됐는데 어도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비싸요. 비싸긴 해요. 엄청 비싸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까 온 디바이스가 나중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관련된 그 설계라든지 디자인 하우스가 지금 주가보다 한 10에서 최소한 20% 빠지면은 한번 검토하고 그 정도 나머지는 트레이딩.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기하지 말고 투자합시다. 네. 남들 투기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 길잖아요. 지금 듣는 사람 대부분 한 평균 40줄 하면은 본인 나이 곱하기 2배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길게 공부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테이버 방송 많이 봐주시고 가끔 저 나오는 거에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같이 발전하면 좋겠어요. 네, 항상 말은 세지만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인가? 내년이 무슨 년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24년도? 하여튼 네. 내년도 뵙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이번님과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